네, 오일석 지음의 패턴 인식 책 7단원 순차 데이터 인식의 7-2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은닉 마코프 모델의 발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설명드릴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마코프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한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차 마코프 체인 같은 경우 과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큰 오차가 발생하고요. 1차 마코프 체인도 바로 이전에 한 개의 관측만 고려를 합니다. 0차에 비해 오차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오차가 있겠죠. 2차 마코프 체인 같은 경우 바로 이전에 두 개 관측만 고려를 합니다. 1차에 비해 오차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오류가 있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모델의 크기, 즉 추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의 개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0차에서는 이제 n-1개의 확률 값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m은 상태의 개수겠죠.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n-1개를 추정하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상태가 비, 구름, 해라고 했을 때 뭐 비가 올 확률이 뭐 0.4라고 하죠. 구름이 0.2라고 한다면 요 두 개만 구하면은 당연히 해는 0.4라는 게 자동으로 구해지니까 m이 3이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거는 이제 n-1개, 그러니까 두 개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1차인 경우는 이 n-1개에 대해서 모든 상태, 또 비가 오면은 또 비, 구름, 해, 이렇게 세 가지, 또 요것도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 즉 처음에 n-1개를 알아내고 각각에 대해서 m개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1개의 매개 변수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즉 r차에서 m의 r승 곱하기 n-1개의 매개 변수를 이제 구해야 되고요. 차수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모델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HMM 같은 경우 차수를 미리 고정하지 않고 모델 자체가 확률 프로세스에 따라 적응적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하지 않고 이제 좀 플렉싱하게 정하는.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먼 과거의 관측도 현재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들이 다 확률이 다른 값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2차 마코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보니까 요건 다 날린다던가, 그래서 다 같은 값을 갖는다던가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델 크기는 감당이 가능하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상태를 감춤에 있습니다. 상태를 감추면 마코프 모델이 은닉 마코프 모델이 되는데, 이게 그림으로 좀 한번 볼게요. 상태 전이도를 보면은 이렇게 각 상태들이 고정이 돼 있는데, 은닉 마코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상태를 가려서 이 상태에서 비일 수도 구름일 수도 해일 수도, 이 상태에서 비일 수도 구름일 수도 해일 수도, 이 상태에서 또 비일 수도 구름일 수도 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S1일 때 비, S1일 때 구름, S1일 때 해, S3이 주어졌을 때 비, S3이 주어졌을 때 구름, S3이 주어졌을 때 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느낌상 뭐 오늘 뭐 해가 떴는데 내일 비가 올 경우를 보면은 뭐 초기값 P3 해에서 이
B3해를 구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B로 이제 상태 전이가 되니까 A31을 곱해주고 또 뭐 B 뭐 1, 뭐 B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뭐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바로 나오네요. 해해 B 구름 관측이 있다면 마코프 모델 같은 경우는 상태 S3, S3, S1, S2에서 이렇게 관측이 될 겁니다. 이제 하지만 HMM에서는 모든 상태에서 B 구름 해가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지 상태마다 고유한 관측 확률, 뭐 BJ, VK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해 B 구름이 관측되었다면 그것은 S3, S3, S1, S2일 수도 있고, 뭐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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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일 수도 있고, S1, S2, S3, S1일 수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게 세 개니까 각각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81개의 다른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뭐 상태 개수 분의 뭐 t승 길이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해해 B 구름에 관측되었을 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해일 때 초기 파이 3에서 B3의 해를 곱하고 이제 상태 전이 해에서 해로 이동했으니까 A33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하고 또 이제 해에서 B로 상태 전이 확률 곱하고 이 B에서 B를 곱해주고 또 B에서 구름이니까 상태 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좀 더 감을 익혀볼까요? 예제 7.3 공을 담은 항아리 예제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링을 해서 보더라도 이런 예제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N개의 항아리, 공의 색깔은 M개라고 했을 때 항아리는 상태이고 공의 색깔을 저희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N은 3, M은 4일 때 관측 가능한 공의 색깔은 이제 알파벳 V, 기호는 W, B, L, D를 갖는 알파벳 V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관측한다는 말은 그 상태에 해당하는 항아리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 뽑고 그것의 색깔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뽑은 공은 다시 집어넣고요. 각 상태의 관측 확률은 항아리 속 공의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2에서 진한 파란색 공을 관측할 확률 한번 볼까요? S2 이게 그러니까 이게 S1이죠. S2고 S3 S2에서 진한 파란색이 D니까 S2에서 진한 파란색을 구할 확률 공이 총 9개 중에 진한 파란색이 9분의 5네요. 네. 그러면은 표현을 하자면은 S2일 때 D일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공을 담은 항아리 초기 상태와 상태 전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에서 3이 적힌 카드가 담겨있는 P 항아리는 초기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어디 상태부터 시작할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뭐 초기 상태가 S1일 경우 볼까요? 이게 총 10개가 있네요. 카드가. 그 중에 1은 5개 그리고 2는 3개 그 다음에 S3일 때는 2개 그렇다면 저희는 초기 상태 확률 파이를 0.5, 0.3,
0.3, 0.2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항아리는 상태 정의를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걸 좀 더 구해보죠. 요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상태 전이 확률, 행렬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S1에서 S1으로 갈 경우가 하나, 둘, 0.2. S1에서 S2로 갈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0.5, 0.3. S2에서 S1으로 갈 경우 하나, 둘, 0.2. S2에서 자기 자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나머지 S3에서 S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 관측 확률에 대해서 B, J, VK를 B라고 두고 B를 한번 구해보죠. B는 이제 S1일 때 하향이 나올 확률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분의 1. 검정일 경우 8분의 1. 연파랑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8분의 1. 그 다음에 S2 9분의 하향 9분의 2. 그리고 검정 9분의 1. 그 다음에 연파랑 9분의 1. 9분의 5. 하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8분의 5. 그 다음에 검정이 8분의 2 없고 8분의 1. 네. 그 다음에 초기값 파이는 0.5, 0.3, 0.2. 이렇게 저희가 요것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것들이 결국 히든 마코프 모델 세타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즉 모델인 거고 요것들을 구하면 나중에 나올 평가 문제, 디코딩 문제, 그 다음에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측 벡터 5를 통해서 얘네들을 학습하고 추정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0번째 파이 항아리에서 카드를 하나 뽑고 번호를 보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카드 번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이 항아리에 이제 상태가 들어있는 거죠. 상태가. 그래서 그 번호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태로. 그 상태에 해당하는 공 항아리에서 공 하나를 뽑고 색깔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공을 또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죠. 그 다음 카드 번호의 상태로 또 이동을 하고 그 상태에 해당하는 공항 항아리에서 공을 하나 뽑고 그 색깔을 또 O2에 기록을 합니다. O1에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1, 3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요. 보이는 것은 공의 색깔뿐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는 여자친구의 삶인데 여자친구의 삶도 엄청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예니까요. 꼭 보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일상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여자친구의 행동을 관측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날씨를 이제 기상 관측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날씨에 따라 그날 할 일을 결정하는데 그날 할 일은 알파벳 V에 기호 VI가 산책, 쇼핑, 청소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이제 해와 비 두 개뿐에 없고 이게 이제 곧 상태가 됩니다. 날씨는 이제 감추어져 있고요. 내가 가진 정보는 기상 관측청을 통해서 알게 된 비가 온 날, 다음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날, 다음 날 해가 뜰 확률, 해가 뜬 날, 다음 비가 올 확률, 해가 뜨고 다음 또 해가 뜰 확률을 알고 초기를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뭐 영국 같은 데인가 봐요. 비가 더 많이 오네요. 그리고 날씨에 따른 그녀의 행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알고 있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을 정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HMM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상태 전이를 할 수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산책을 했을 확률이 0.1이죠. 그러니까 비가 상태 전이에 따른 이 행동 확률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산책할 확률이 0.1, 비가 왔을 때 쇼핑할 확률이 0.4, 비가 왔을 때 청소할 확률이 0.5, 비가 왔을 때 다음 비가 왔을 확률 0.7 이런 식으로 요것들은 좀 큰 숫자들은 이제 상태 전이 확률인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에 따른 이제 상태에 따른 이제 알파벳을 이제 아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그녀가 일주일 연속으로 쇼핑할 확률, 그저께 산책, 어제 청소했으면 3일간 그곳 날씨를 예측하는 것. 그저께 산책, 어제 청소했을 경우 오늘과 내일은 무엇을 할지 이번에는 또 V를 예측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디코딩 문제,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을 직접 하는 걸로 이제 확률과 뭐 날씨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와 세 가지 문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히든 마코프 모델을 이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위 애들은 HM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정보들 없이 이제 훈련 집합을 가지고만 HMM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면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HMM을 학습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또 뭐 확률 분포를 어떻게 그래서 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샘플밖에 없는 거죠. 이런 7.5랑 같이 요것만 가지고 히든 마코프 모델 세타를 구하는 거죠. 또 무엇이 상태고 상태는 몇 가지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샘플과 아키텍처가 필요한 것. 가진 것은 이제 훈련 집합, 아키텍처 설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태 전혀 확률도 모르고 관측 확률도 뭐 없다면은.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제 HMM은 이제 가중치 방향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항아리에서는 항아리 상태가 이제 되고 여자친구 얘에서는 날씨가 상태가 되는데 이제 어고딕 대표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어고딕 모델이랑 좌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어고딕 모델은 완전 연결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모델은 상태전이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자기 자신밖에 못해서 이제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뒤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막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말했던 걸 다시 뒤로 못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좌우 모델이 적당합니다. 이렇듯이 응용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아키텍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로 이제 각
기호 상태는 m개의 기호를 관측하고 기호의 집합은 v로 표현을 할 때 항아리 예에서는 공의 색깔, 여자친구 예에서는 뭐 행동, 온라인 인식에서는 체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죠? 그러면 여기서 상태는 뭘까요? 상태는 이제 날씨가 되죠. 해, 비. 그리고 공의 색깔일 때 여기서 상태는 그 항아리들 S1 항아리, 뭐 1번 항아리, 2번 항아리, 3번 항아리 파일을 통해서 어느 곳으로 처음 갈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히든 마코프 모델에 세 가지 변수를 갖습니다. 이들을 값이 정해지면 HMM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훈련 집합 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상태 전이 확률, 행렬 A, 이제 도중에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AIJ는 시간 t에 상태 SI에 있다가 t 플러스 1에 SJ로 이동할 확률인데요. SI에 있다가 상태 t에서 SI에 있다가 t 플러스 1일 때 SJ로 갈 확률.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1이어야겠죠. 2는 이제 두 번째로 관측 행렬 B입니다. HMM의 어느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그 상태에서 관측될 기호를 결정을 하는 거죠. 관측될 기호, 그 상태에서. 보셨을 때처럼 이 상태에서 보일, 뭐, 예를 들면 여기가 B였을 때 B에서 상태를 보일, 뭐, 청소, 뭐 이런 거겠죠? 뭐 아니면은, 뭐 쇼핑, 산책. 그래서 상태 SI에서 기호 VK, SJ에서 기호 VK가 관측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기 확률 벡터 이제 파이는 HMM을 가동시킬 때 어느 상태에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파이 i는 상태 SI에서 시작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는데요. 평가 문제, 디코딩 문제, 학습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문제가 되겠죠. 평가와 디코딩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세타가 주어진 상황에서 관측 벡터 5에 대한 P 오브 5바 세타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녀가 오늘, 내일, 모레 글피에 산책, 청소, 쇼핑할 확률은? 이라고 구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이 되겠죠. 확률, 값을 구하는 거. 디코딩 문제는 모델 세타가 주어진 상황에서 관측 벡터 5를 알 경우 최적 상태열 Q를 물어봅니다. 이 Q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열인 거죠. 상태를 나열한 것들. 그러니까 뭐 해, 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측 벡터 5를 알 경우 뭐 쇼핑, 뭐 산책을 알 경우에 이때 각각 뭐 했는지 예를 볼까요? 그녀가 나흘간 산책, 쇼핑, 청소 쇼핑을 하였는데 이때 날씨, 뭐 해인지 뭐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보는 게 디코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습 문제는 훈련 집합이 주어져 있고 HMM 아키텍처는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들 관측 벡터가 발생한 확률을 최대화하는 HMM의 매개 변수 세타는 또 A, B, 파이죠. 요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훈련 집합 X로 HMM을 학습시키는 문제, 최적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수식을 써서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수도 코드 책에서 제공하는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